그 다음 다섯 번째, 당연하게 보이는 오랜 관습에 대한 신뢰와 사회를 추상적 디자인으로 재구축하려는 궤변가, 계산자, 경제학자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 제가 이것도 얘 아주 쉬운 거 하나 던지고 갑시다. 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하고 B하고. 근데 길이 좁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닦아야죠. 길게. 근데 아마 여기서도 그러지 말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진보주의자들이 어떤 사람은 길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렇게 뚫자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옳을까? 저렇게 길이 구부러졌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경우가 무지 많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확 펴버리는 것이 능사할지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불한 길을 갖다가 강화해버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 있는 게 대부분이 그래요, 사실은.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오랜 관습,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경영학 박사, 뭐 하버드 대학교 MBA 보고 장사해보라고 해요. 꼭 성공한다 보장 못합니다. 체계화되진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오랫동안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이 선무당이 못 잡는다고 확 밀어붙일 때 온갖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것과 비슷한데요. 변화가 반드시 유익한 개혁이 아닐 수 있다. 자,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면요. 진보주의자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진보가 좋은 말이죠. 진보라면. 근데 모든 변화하면 진보한다고 생각하는 게 진보주의자예요. 변화가 진보랑 동의해요? 변화되면 반드시 좋아져요? 아니에요. 변화와 진보는 다른데. 근데 두 번째, 왜 진보주의자들이란 말이 선점을 하냐면 우리는 현실을 얘기하는데 쟤네들은 당위를 얘기해요. 진보해야 된다는 당위를 갖고 있다서 진보됩니까? 근데 그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잡으면 진보가 됩니까? 아니거든. 근데 그 현실을 무시하고 우리는 현실을 얘기하는데 저들은 당위를 얘기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보수는 현실을 얘기하고 쟤네들은 현존하지 않는 미래를 얘기하는데 현존하는 현실과 미래를 대체하면 현존하는 현실이 이길 가능성이 드물어요. 사실은 소위 말하는 프로그레시스트들이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이상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준 이미 현실이에요. 소련, 중국 특히. 나중에 하지만 중국 또 이제 다음에 추천도서 하나 더 하는데 그건 꼭 읽어보십시오. 슬픈 중국이라고 미리 얘기하지만. 진짜 그거 읽으면 슬퍼집니다. 그럼 중국 그렇게 모택동의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뭐 박정희는 때려 죽일 놈이고. 근데 뭐 박정희가 요만큼 약간의 권위주의적 행동을 하면은 아주 죽일 놈이고 모택동이 어마어마한 애도 괜찮대요. 근데 좀 중국 좋습니까?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 이 사람은 이제 원통 보수주의 때문에 이 사람의 중요한 개념은 뭐냐? 프루던스. 신중이라고 하죠. 프루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자들이 그러면 싸워야 될 철학적, 그러니까 급진 사상이 5가지가 있다. 여기서 하나 또 상식 코너. 자꾸 이데올로기 그러는데요. 뭐 요즘에 또 개념이 헷갈려서 뭐 일부 이제 미국의 보수주의자들도 그냥 이데올로기라는 말 써버리고 그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이데올로기는요, 허위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욕이에요. 그래서 막스도 절대 자기 사상을 이데올로기라고 안 해요. 이데올로기는 부르주아들의 이데올로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보수주의자들도 자기 사상은 절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자기 사상은 뭐냐? 영어로 ideas. 이데올로기는 쟤네께 이데올로기야. 왜냐면 이데올로기라는 말 자체 그 자체 허위의식이라는 게 전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 헛된 급진 이데올로기들이 5개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은 일단 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레셔널리즘. 근데 합리주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극단적인 합리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든지 합리주의적으로만 풀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고 아까 뭐 이런 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루소의 이 낭만주의적 해방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벤담의 유틸리테리아니즘, 그 다음에 꽁트의 이 포지티비즘, 실증주의, 그 다음에 이제 막시즘 같은 놈들. 그러면 이들의 이념적 토대가 왜 틀렸냐? 네 가지를 씁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완벽성과 무제한적 사회진보를 믿기 때문이에요. 보수주의냐 아니냐, 보수주의냐, 그러니까 컨서버티즘이냐 프로그레시즘이냐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인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컨서버티즘은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완벽해질 수 있다면 누구를 통해서만? 신을 통해서만.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벽하지 못한 존재가 만든 세상이 있다면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컨서버티브의 약점이에요. 선동을 할 때. 쟤네들은 완벽하면 막 지상낙원을 만드는데 컨서버티브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 컨서버티브는 지상낙원을 만들고 선전을 못 해. 그게 안 된다는 걸 알아. 굳이 뭐 조금 더 나은 세상은 만들지만 우리가 여기서 신이 재림하기 전에는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게 컨서버티브예요. 그래서 컨서버티브는 그런 허풍을 못 답니다. 그게 대중선동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전통을 이들은 경시해요. 역사청산, 그다음에 세 번째, 정치적 평준화를 시켜버려요.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아까 귀족 얘기하는데, 요 얘기만 하고 잠깐 쉬면서 하겠다. 이제 프랑스는 이제 귀족이 완전히 멸망했는데, 미국식 보수주의는 이제 좀 또 다른데, 영국 보수주의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영국 보수주의 얘기는 영국에 아까 뭐 토리라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토리의 그 보수주의라고 하는 건 미국식 보수주의하고는 약간 결이 있는데, 이게 좀 귀족주의입니다. 제가 많이 써먹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러시아에 있을 때 어떤 영국인을 알게 됐어요. 조금 조사해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람은 뭐죠? 영국에서는 알 수가 있는 사람인데. 맨 처음에 이 인간을 봤을 때 내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굉장히 질투와 시기. 그 다음에 참 인간은 불공평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일단. 우선, 이놈의 키가 굉장히 커요. 뭐, 한 190 가까이 돼. 180 몇이야. 잘생겼어. 그냥 이제 그 조각 같은 잔근육에. 그냥 영화 배우 같아. 우통 이 자식이 여름에 우통 잘 벗고 다녀. 우통 딱 벗으면 그냥 뭐 이게 뭐 여기 뭐 이게 근육이 보이고 그래. 집안 돈이요? 그냥 재벌 아들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이놈 집을 가봤네요. 놈이라고 하는 거 좀 방송이지만 웃자고 하는 거니까. 초청받아서 가는데 정문에서 차 타고 현관까지 가야 돼. 걸어가면 상당히 멀어. 진짜 캐슬이야, 캐슬. 학벌이요? 옥스포드에서 정치학하고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2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시 직업이 뭐였냐면은 이제 영국 공식적인 건 외무부 공사 참사로 있었는데, 참사하고 공사하고 사이에 있었는데, 뭐 요거는 방송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는 MI6 소련 책임자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난 놈이 굉장히 자랑하는 게 있어요. 꼭 하나 자랑해요. 해군 대위. 얘네는 해군 집안이에요. 네이비 집안인데 아들은 무조건 네이비 가서 5년을 근무해야 돼요. 5년 근무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야. 걔는 감히 상속권을 물려달라 뭐 이런 소리를 꺼내면 안 돼. 잠깐 5년을 무조건 하고 일부는 남아서 계속 해군 장군이 그러니까 제독이 된 사람이 있고, 일부는 교수도 되고, 일부는 사업가도 되고, 일부는 얘처럼 뭐 외교관인지 스파인지도 되고 그래요. 근데 잠깐 해군 5년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얘는 뭐 무조건 네이비라면 껍질 죽는 선수인데, 두 번째로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면 이튼 스쿨을 나온 게 자랑이야. 근데 아마 저기 뭐 우리 조평세 박사가 고개를 끄덕거려야지만, 제가 아는 뭐 선배 부인이 돈도 있고 해서 영국 가서 아들을 이튼 보냈다가 빼왔어요. 화가 난 거야. 나는 세계적인 명문에서 이튼을 보냈더니 이 학교가 무슨 체육학교인 줄.
학교 수업하는 건 매일 운동만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튿날 제가 이제 이 선수 때문에 방문했는데 우선 금요일은 아예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수업 이렇게 앉아서 하는 공부 수업이 없어. 금요일은 무슨 시간이다? 밀리터리 엑서사이즈 시간이에요. 완벽한 군복에다가 철모에다가 완전 군장하고 뛰고 훈련시키는 거는 조교들은 현역 부사관들이고 장교 소령이 와서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여름방학 때 되면 심하게 점프 훈련 가요. 점프. 공중 투하 훈련을 하러 가요. 그래서 얘네들은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무조건 부사관이에요. 예비요. 그 다음에 평일도요. 오전에 학과 공부 있고 오후 되면은 럭비, 승마, 온갖 운동들 거의 우리 한국 아줌마 한 분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스포츠라는 말이 영어에서 나온 것도 이런 전통이죠. 그래서 이튼, 럭비, 헬로우 이런 명문들. 여러분 또 하나 재밌는 영어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사립학교가 영어로 뭐죠?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미국식 영어예요. 미국식 영어는 우리가 아는 사립학교를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공립학교를 퍼블릭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은 반대입니다. 영국은 그냥 보통 사람이 다니는 동네에서 다니는 우리 공립학교를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그러고 지금 말한 이튼, 럭비, 헬로우 이런 식의 명문 학교를 갖다가 퍼블릭 스쿨이라고. 왜냐? 이게 이제 영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인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니는 학교를 프라이빗 스쿨이라고 하고 대중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퍼블릭 스쿨입니다. 영국의 전통은 그 퍼블릭 정신이에요. 근데 이튼 스쿨 같은 건 왜 이러냐? 원래 왕실 근위학교로 만들어진 학교예요. 왕실 근위대 만든 학교예요. 그러면 이 친구, 아까 말한 그 친구랑 제가 이제 맨 처음 험했다가 사이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술을 사는 거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공산주의를 약간 벗어날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시험일 때 굉장히 평등주의가 강한데 이 자식이 조니워커 블루를 딱 따갖고 막 따라주는 거야. 한국에서는 사실 조니워커 블루도 이렇게 비싸게 치고 많아도 한국이 굉장히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고 근데 서양에서 그거 따르면 놀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시비를 걸었어요. 야, 그래도 그렇지. 야, 이렇게 비싼 거 먹어도 되냐? 이런 식으로 했더니 I deserve it. 난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야. 난 충격을 받았어. 진짜 이런 개새끼가 돼. 이런 뭐뭐이 견공의 자제분이 다 있나. 새끼 너 정말 잘났어 정말이야. 그래서 이놈이 이랑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튼을 너가 한번 가봐라. 그러면 너가 이걸 알겠다. 그래서 이튼이라는 데를 제가 며칠 갔더니 물론 문도 안 열어주는데 예 편지를 갖고 갔다고 해서 교장실에 전화했더니 그냥 교장이 쫓아나오긴 하더라고요. 다 집안이 거기 다니고 이제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특권을 누려봤는데 갔더니 편람이 있어요. 학교 편람. 지네 자랑하는 거죠 어디든지. 편람 딱 이렇게 펼쳤더니 이런 문장이 나와. 이튼은 영국에서 가장 많은 수상을 배출하고 가장 많은 장관을 배출한 학교다.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어 너 잘났어. 그 속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삐뚤어진 심정으로 읽고 있는데 딱 뭐라고 하냐면 근데 이튼은 1970년 내가 연도 정확히 했는데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수상을 단 한 명도 배출 못하고 장관을 한 명인가 뿐이 배출 못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긴다는 놈이 나와요. 와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아시는 분? 그 세대가 딱 그 세대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소위로 출전해야 될 세대예요. 전멸을 해요. 이튼은 영국의 중요한 전쟁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전사자가 나오는 학교로서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이다.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로스 제너레이션을 한다. 이때 나가서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장관이 될 만한 나이에 살아남을 확률이 없기 때문에 별로 장관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가면은 각 교실마다 전사자가 그게 나오는데 심지어 포클랜드 전쟁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튼은 내가 이튼 선전을 너무 방송도 안 한다는데 매주 정말 건방진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우리는데 우리는 절대 이튼맨 don't say let's go. let's go란 말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 리치맨은 follow me. 내가 어떻게 같이 하자 그래. 이 새끼들 날 쫓아와야지.
이트맨이 왜 전사가 많냐? 우리는 렛츠고라는 말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팔로우미라고 해요. 그러면 군사훈련하는 걸 내가 봤는데 걔네가 우리 치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애들은 좀 크지만 중학교 애들은 좀 작은 애들은 작아요. 걔네들이 완전 무장하고 뛰면은 힘들겠죠. 고등학생도 아니고. 막 쓰러진 애들이 나와. 그러면 이제 교관이 가갖고 너나 기봐 그래요. 그러니까 너 포기하겠니? 그러면 얘가 나왔어. Why? 그럼 I'm it man 그러고 일어나.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말한 그 영국 친구가 이런 거야. 금요일날 군사훈련을 받고 여름방학 때 3주 동안 점프훈련을 간 우리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디스코장에서 춤추러 간 애하고 똑같이 대우접을 받는다면 너 그게 평등이라고 생각하니? 불평등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나는 이 순간에는 조금 비싼 술을 먹어도 돼 그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들이 볼 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친구는 굉장히 독실한 성공회인데 그래서 취하게나 막 좀 이렇게 한두 잔은 좀 마시는 거. 우리나라하고 좀 근문화는 달라요. 그래서 또 이상한 무지 마시고 그리고 뭐냐면 얘는 집도 가봤는데 아까 그 성인인데 자기 영국인인데 재밌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네 가문이 어딘지 모르겠다. 순수 영국인이 어디냐. 걔가 그런 거야. 그 영국의 자랑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네 족보가 언제 되냐면 드레이크가 해적할 때 옆에 쫓아 있었던 게 그 선조예요. 초상화도 걸려있다고. 그래서 드레이크가 영국으로 합류하면서 그때 같이 합력을 해갖고 쭉 해요. 근데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워터루 회의할 때도 그 선조가 있고 그런데 또 역시 이 집안이 자랑하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은 전사율을. 그래서 이 집안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서 시집 오려고 하는 아가씨들이 줄을 섰는데 아가씨들한테 프리냅을 받아요. 그거 알죠? 혼전계약. 혼전계약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을 3대 이상 낳을 것. 요즘 같으면 미친 소리. 한국에서 아마 다 돌아가실 거라죠. 왜 3대 이상 낳아야 되는지 알아요? 어차피 한 둘은 죽을 테니까. 그래서 남녀 합쳐서 5 이상 날 것을 약속을 해야지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볼 때는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졸도할 얘기지만이에요. 근데 이쪽은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 명문 가문에 하려면 당신도 우리도 희생하지만 여자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이거 내가 찬반 논의는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금지.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 삼촌이 하원 의원이었는데 어떤 하원이냐면 한 달이 없는 하원이에요. 역시 다리는 전쟁터에서 이런 거. 이 문화거든요. 이 사람들의 이게 이제 트래디셔널 컨서버티브와 맞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오블리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자가 돈 내는 걸로 아는데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혈세를 낸다는 거예요. 혈세라는 것은 많은 돈을 낸다는 혈세가 아니라 피로 세금을 낸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자기 할아버지 내가 예를 들어 7형제인데 넷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형이 또 하나 있는데 살아있는 형도 하나도 포클랜드에서 부상당해요. 총 맞고. 그런 데까지 다.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우리는 불행한 놈들이다. 우리는 조국이 부르면 죽으려고 준비되어 있는 놈들이다. 이게 영국의 귀족인데 영국의 귀족이 뭐가 부름지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 오늘은 너무 안 쉬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서 자, 5분만 딱 쉬고 하겠습니다. 약간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이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나온 배경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진 게 만약에 있다면은 좀 제대로 된 선비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다 붕괴됐고 근데 선비 문화와 이들의 귀족 문화가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비는요 문인들입니다. 입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서양의 귀족들은 뭐죠? 무인들이에요. 나이트들이에요. 그래서 이 스포츠에 대한 관념도 그래서 좀 달라요. 사실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은 사실 군사훈련으로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근대 우종 경기라는 거 있죠? 귀족 경기잖아요. 뭐예요? 펜싱, 말 타는 거, 그다음에 수영, 사격, 그다음에 크로스컨트리 이게 뭐예요? 딱 그 당시에 군사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때 미국 유학 갔는데 또 유리하다고 해서 펜싱 배우는 열풍 불었었죠. 그게 왜냐면 이 펜싱이라는 게 굉장히 귀족 그거예요. 그다음에 영국 보면은 상당히 귀족적 이게 좀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요.
예를 들어 축구 보면서 막 펍에서 축구 보는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평민들이고 맥주 마시면서 약간 중산층이 진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럭비공을 던져서 럭비공을 잡으면은 이게 약간 이제 귀족이 입구에 들어가려고 하는 인간들이에요. 왜냐면 럭비공은 무조건 그 아까 말한 퍼블릭 스쿨에서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럭비공 안 만져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처음 잡으려면요,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또 이 중에 지금 럭비 상당히 잘하시는 분도 한번 앉아 있는 걸로 아는데 또 그런 학교에 다니셔갖고 뭐 누군지는 굉장히 그 퍼스널리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표는 안 하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얼굴을 돌리면서 이렇게 나 아닌데 그런 투를 하고 있는데 자, 세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걸트메이즘에요. 러셀 코크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인인데 영국에 유학을 갔던 사람입니다. 영국에 유학을 가서 에드먼드 버크를 공부하고 그 영국의 정통적인 기사도적인 그런 문화, 젠틀맨의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합리화시킨 그걸 쓴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 책인데 번역이 됐는데 번역이 좀 시원치 않다는 소문이 많아요. 그러니까 The Quest for Community인데 로버트 리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번역이 된 걸로 알아요. 근데 번역 자체는 좀 심통치 않다. 뭐 그런 평을 들어봤어요. 이 사람 얘기는 뭐냐면요. 23페이지 제가 굵게 했지만 The Sense of Belongings예요. 인간은요. belonging,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인디비주얼이에요. 자, 영어에서 인디비주얼의 뜻이 뭡니까? 낫이죠. 디비드, 그러니까 나눠지지 않는 최소의 단위라는 뜻이에요. 개인을 나누면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은 소셜 비잉이고 사회적 존재이고 바로 빌롱잉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이 문제가 뭐냐면은 즉 교회, 가족 여기서부터 해방된 사람. 제가 해방이라는 건 꼭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해방된 현대인이 개인으로 똑바로 쓰면 되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게 되고 고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독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메스가 돼버리고 이 메스는 어떤 메스냐면 특히 페이스리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 속에 숨어서 평상시에는 수줍고 말도 못하던 것들이 대중에 숨어서는 그냥 혼자서 못하다가 막 뒤에서 죽여 그러고 그냥 이런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되냐? 좀비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심프톤이 나냐면 더 심프톤 오브 로니 크라우드. 고독한 군중의 심리가 나타난다. 고독한 군중의 심리가 나타나니까 평상시에는 말도 못하다가 물이 져서 때만 져지면 용감해지는. 그래서 이런 고독하고 절망적인 개인들이 생기고 이러한 토양이 뭘 만든다? 이 사람 주장이면 전체주의를 만든다. 바로 히틀러가 성공한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러면 의존할 곳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공산주의자와 나치들이 교회를 탄압하든지 아니면 구석에 몰아넣고 가족을 해체시키려고 그러냐? 그 중간적인 이런 소사이어티들, 진정한 의미에서 올바른 의미에서 커뮤니티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고독한 인간은 아주 극소수의 개인으로 쓸 수 있는 극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누구에게 매달리게 된다? 대중에 끌려다니고 국가에 종속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토탈리테리안즘의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컬렉티비즘, 집단주의, 집산주의 정도로 되죠. 이거에는 반대하는데 이 컬렉티즘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트루 커뮤니티, 진정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앞서 얘기한 리버테리안적인 경향의 사람들은 이걸 이해 못해갖고 진정한 개인만을 강조하다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극소수의 초인 같은 개인은 버티는데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컬렉티즘과 이거는 틀린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
제대로 되려면은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과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여기서 이주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가족, 아버지 같지 않은 놈이 있고 자기 자식도 뭐 밖에서 죽이고 뭐 요즘 그런 사건 나잖아요. 이미 니스벳이 거기에 답변을 합니다. 잘 봐. 그 애를 죽인 아빠가 어떤 인간인가. 그 아빠가 조사해보면 나와. 이 사람 사회학자입니다. 재미있게 이 사람 철학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가족이 없었던 사람이야. 가족부터 뿌리 뽑혀서 도시에 와서 되게 속된 말로 해서 결혼을 했고 애는 낳지만 가족을 경험을 못하고 가족의 사랑을 못 끼는 이런 인간이 애를 굴복해서 이것 자체가 가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루. 그래서 형식적인 무늬만의 가족이 역시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진정한 교회는 좋은 거예요. 근데 물론 타락된 교회가 있죠. 사람 살다 보면. 근데 자꾸 그거 보고 얘기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게 그러니까 진정한 가족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교회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해야지. 뭐 니네들 보면 애 때려 죽인 아버지 하나 나오면은 전부 이제 양육권은 국가가 주자 그러고 어서 목사 탈을 쓴 이상한 놈이 이상한 짓 하면은 뭐 교회는 다 없애버리자고. 이거 웃기는 진짜 제가 자꾸 얘기하는 방법 또 잘랐지 못해 견공의 자제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 제가 멍멍이 소리를 하다가 겨우 순화시켰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책은 좀 평이에요. 그래도 읽기는. 근데 아까 말한 사람은 앞으로 말한 사람은 다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사회학자입니다. 물론 사회 철학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전제주의국가 왜 그 북한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저항을 못하느냐 이런 공동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 이름만 알아도 대단한 사람인 이제 페겔린 발음도 이제 힘들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책마다 이 사람 발음도 되게 다르게 썼는데 이 사람이 독일 계통이기 때문에 독일 계통 그대로 보면 그래도 페겔린이 제일 비슷한 발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 거는 네 번째 인물인데 에릭 페겔린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제 나치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저는 사실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뒤에 얘기할 레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훨씬 유명해졌어요. 저는 그 레오 스트라우스는 유명해지고 이 사람은 덜 유명한 차이를 이렇게도 해석해요. 이건 제 개인 해석이에요. 레오 스트라우스는 둘 다 이제 독일에 있다가 도망쳐서 미국으로 건너오죠. 근데 레오 스트라우스는 맨 처음에 좀 고생하다가 시카고대라는 명문대 교수가 되잖아요. 시카고대가 왜 명문대가 되냐면 그 당시 때 하버드니 뭐 이런 데는 굉장히 등록금이 비싼데 시카고대가 석유 개발돼 갖고 어마어마한 장학금을 퍼붓어요. 그래서 사실 시카고대는 서민의 아들들이 갔어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 얘기하면은 원래 부잣집 도련님들이 사회주의자가 되고 서민의 아들들이 보수주의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것도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하는데 예외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하버드니 프린스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지금 따지면 굉장히 진보주의 사상으로 물드는데 이쪽이 왜냐면 이쪽은 돈을 만져보지 않고 걱정을 없게 살아남으면 굉장히 이상주의적 진보주의에 가고 인간의 이 인간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험한 꼴을 못 봤거든. 그다음에 서민들이 굉장히 현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레오 스트라우스는 그래서 유명했는데 이 페겔린은 또 이 얘기 잘못하면 뭐 미국 사람 볼 리가 없지만 별로 유명하지 못한 대학의 교수가 되면서 제자를 좀 못 길러내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주장을 보면은 역시 이 사람은 뭐를 주장하냐면요. 51년에 뉴 사이언스 오브 폴리틱스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이 책이 이제 가장 유명한 건데 이 사람들이 책 한 권씩 쓴 건 아니에요. 무지들 많아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문제가 뭐냐? 인간이 간라이크 신과 같은 파워, 권력을 추구하면서 문명위기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맨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좀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조금 정통 기독교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이 충실한 기독교 신자는 아니에요. 나중에 미리 얘기하지만. 근데 굉장히 이제 기독교적인 논리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많이는 본인은 뭐 속마음 깊이 놓은 아주 충실한 기독교 정통 신자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무슨 소리를 하냐면
근데 이 사람은 거기 논리는 뭐예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맨 처음에 기독교에서 막 열광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보호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강력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는 기독교 세계관은 뭐냐면, 모르겠죠. 뭐 신앙의 문제를 제가 예단할 수 없지만 제가 아주 우리가 보는 정통 보수 기독교 신자는 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처음부터 그렇고.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 쓴 거죠. 메타 내러티브. 나중에 거꾸로 이 사람의 메타 내러티브를 갖다가 숭례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들이 장난치죠. 근데 맨 처음에 결론은 비슷해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메타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없이 문명이 안 이루어진다. 즉 사람 죽이면 왜 안 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보편적으로 있는 메타 내러티브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이걸 깨야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왜냐? 그것이 문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문명이든지 이 메타 내러티브를 존재하지 않는 문명은 없어요. 최소한의 합의는 있어요. 첫째, 그렇게 자유주의자니 혹은 사회주의자 중에서 인간이 중요하다 그래요? 인간이 중요하면 어떻게 중요할 텐데? 그것도 너네들의 메타 내러티브야. 그래서 사회는 하나의 미신, 미스, 뭐 이런 걸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고귀하다. 그다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은 커뮤니티나 이 소속감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쪽에서 권위가 나오는데, 그때 국가라든지 처치라든지 패밀리가 중요한 거고, 여기서 권위가 나오는데 전체주의하고 다른 거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또 분산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력과 스테이트의 권력과 그다음에 패밀리에서 하는 권력이 다른 거예요. 정부가 암만 뭐라 그래도 그 집안에서 또 다른 얘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바뀌기도 해요. 근데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가족조차도 없어 보려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예는 너 아버지가 집에서 뭐 하고 있는지 고발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네 번째 얘기지만 굉장히 하이에릭한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말 우리가 소개가 안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책이 왜 유명해졌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여기서 폴리티컬 사이언스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에 미국에서, 요즘도 좀 그렇지만 특히 이 당시에 미국에서 한 게 실증주의하고 비헤이비얼리즘, 행동주의라고 하죠. 행동주의가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만 모아서 이거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원인과 결과의 상관관계를 만들어서 이것을 시오리어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게 과학이고 이런 것을 정치학과 사회학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때까지 뭐 하는데? 심하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네들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모으지도 데이터 못한다는 거야. 데이터 할 수 있는 것만 모아갖고 데이터 과학화한다는데, 데이터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몇 프로 되냐 이거. 즉 밸류와 가치, 사상, 이걸 배제한 사이언스를 정착해서 하겠다는 건 사기다라는 거예요. 이때 충격을 줘요. 그래서 사람 제목을 이렇게 짓지만요, 이 사람이 원칙은 있는 소리 안 하고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도 얼마면 정치학과를 영어로 뭐냐면 전부 한국 사람들이에요. 폴리티컬 사이언스라 그래. 그 전에 그렇게 말 안 썼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50년대 이거 바뀐 거예요. 이 사람 정한 거예요. 이 사람은 디파트먼트 오브 폴리티컬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를 싫어요. 굳이만 폴리틱스란 말 굳이 쓰려고 그래요. 과학이라고 강조하는데, 너네들 과학이라고 강조하는 속성이 뭐냐, 노림수가 뭐냐 이거야. 본질적인 걸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형식적인, 완전히 기능주의자들, 기능주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빼고. 그래서 24페이지에 썼지만, 사이언티즘은 the closer to all non-phenomenal reality라고 써죠. 뭐 비현상적인 현실에 대해서만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구에서 마지막 인물이 네오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이 사람은 정말 많은데, 이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 보수주의 철학에서 유명한 책은 이거예요. 내추럴 라이트 앤 히스토리예요. 이 사람은 제가 오늘 좀 간단히 얘기하고 딴 질문하는데, 왜냐면 이 사람은 뭐 할 때 다시 강의할 것 같아요. 그 네오콘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알려졌어요. 누구 덕택에? 네오콘 덕택에. 네오콘의 사상적 스승으로 된 사람이에요. 근데
스트라우스 제자가 전부 네오콘은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지만. 근데 이 사람의 주장은 뭐냐면, 아까도 첫 번째,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과 이름도, 자기를, 폴리티컬 사이언스 한다는 말을 이 사람은 절대 부정해요. 이 사람 거꾸로 뭐냐면, 노골적으로 폴리티컬 필라소피. 정치 철학이라는 말을 쓴 사람, 과 이름 자체도. 이 사람 얘기는 오늘 얘기하는 것만 얘기하면요. 이 사람은 뭔가 히스토리시즘을 비판합니다. 히스토리시즘은 역사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얘기를 보수주의에 와서도 하면은 당황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에서 물 먹은 사람들은 전부 이걸 믿고 있어요. 대부분이. 자기가 보수라고 믿는 사람조차도. 그게 다 배웠어. 히스토리시즘이 뭐예요? 이장 중요한 거.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시대적 반영이다. 그 말이 왜 틀렸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 옆에서 여기 보여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한테 쉽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성경도 시대적 반영입니까? 이러면 그건 아닌데 또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까지 농담하냐면 레오 스트라우스가 그러면 너네 역사주의도 시대적 반영이니? 역사주의는 뭐냐면요. 역사의 진리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상대적이고 역사적 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오 스트라우스는 더 나가서 이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이 사람은 뭐죠? 굳이 종교로 따지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점에서 이제 뭐 같이 하나님 하지만 뭐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도 저도 뭐 하지만 그다음에 고전 역사에 대한 거 현대인이 아까 모든 애들 현대인이 똑똑해졌다 그러는데 뭐가 똑똑해졌는데? 고대인보다 뭐가 똑똑해졌는데? 아니 그래서 네가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뭐가 잘났는데? 뭐 지동설을 믿어서? 자, 이 사람한테 배운 이제 네오콘들이 국제정치학을 할 때 하는 거예요. 맨날 뭐 유엔기구를 어떻게 만들었고 인간이 합의를 하고 뭐 지구평화를 만든다고 깨춤을 춰. 레오 스트라우스식으로 해석해. 야, 근데 평화가 만들어지니? 인간성이 변해? 인간성이 진화했어? 역사의 산물이야? 그러면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보다 똑똑해? 아니 물론 사도 바울은 여러분보다 아마 웹을 어떻게 다운받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이 아는지 몰라도 본질적인 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알아? 전쟁을 연구하는 것조차도 이 사람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즘 유엔 기구로는 필요 없고 뭘 보면 된다? 투키디데스를 읽어보면 다 나온다. 만약에 여러분이 얘기한 동양식으로 하면 뭘 읽어보면 나온다? 삼국지하고 사기 보면 다 나온다. 거기서 동맹 나오고 사기치고 공갈치고 야 인간적으로 화해해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삼국지 봐봐. 앞에서 화해한다는 거 다 지가 힘 몰릴 때는 화해한다 그랬다가 분비하였다 보복하는 거. 이게 본질이다. 그 본질이 변했냐. 그리고 너네 클래식 고전을 갖다가 너네들은 자꾸 저 쾌쾌 묵은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에이션트의 이 사람은 사실 이제 그리스 철학을 주로 많이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한 거 보면 너네보다 훨씬 똑똑한 얘기 다 해놨다. 근데 현대 철학 자꾸 얘기하지? 휴머니즘? 여러분들 오늘은 딴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자료가 있는데 다시 펼치는데 자 이런 구조를 내가 대칭해 볼게요. 물질의 최고는 원자로 돼 있고 인간은 목적이 없고 인간은 진화된 존재고 인간은 그래서 최고의 진화 상태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결국 쾌락을 증대시키고 고통을 낮추는 거다. 현대 철학자의 말 같죠? 이게 에피쿠로스파의 주장입니다. 이제 원자란 말까지 써요. 진화 얘기 다 해요. 뭐가 다른데? 바로 이런 식의 너네 식의 혼자 잘났다고 떠든 놈들이 있었어. 그리스 시대에. 그 얘네들 뭐라고 부르죠? 소피스트라고 불러요. 소피스트가 원래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절에도 있었어. 그걸 뭐라 그러죠?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트. 그래서 이 사람은 현대 철학의 문제가 뭐냐면 현대판 영지주의자들. 현대판 그노시스트들이 판치고 있다는 거. 절대적인 진리고요. 그래서 제발 자꾸 현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시간 있으면 뭘 공부하라? 만약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고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럼 구약도 있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읽으면 된다. 고전을 읽어라. 거기에 지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왜 지금 이걸 얘기하는데, 내추럴 라이트를 믿어라. 있다는 걸 알아라. 인간이 존귀하고 존귀한 거는 인간한테 본연적인 내추럴 라이트가 있는 거지, 너네처럼 동물이 진화돼갖고 인간 머릿속에 구성해낸 게 아니다. 꽁트라든지 뭐 벤담이라 이게 아니다. 인간의 본래적인 내추럴 라이트가 있다. 만약에 신을 믿지 않는다고 치자. 이 사람은 이제 꼭 신을 믿는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은 문명이었고, 만약에 그런 문명이 있으면 어떻게 됐다? 멸망하든지 아주 원시적이 있다. 일부 인류학자들이 저 폴리네시아 뭐 섬에 갔더니 거기서는 뭐 이렇게 뭐 자유롭게 뭐 하고 뭐 한다 인류란 거랬다. 이 사람 따고 바로 그거야, 인마. 그러니까 쟤네 저러고 사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인간의 근원을 찾아서라고 멍멍거려? 여러분들 타이티 고갱이요. 타이티에서 이제 그림 그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프랑스 엔라이트먼트 시작할 때 항해자들이 타이티를 아름다운 미지의 세계로 봤습니다. 타이티 원주민들이 아주 좋은 사회라고 봤어요. 문명보다 더 뛰어나고, 그래서 자유로운 섹스를 하고 말이지, 자유로운 사랑을 하고, 소유도 없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사기당해갖고 타이티까지 간 게 고갱이에요. 근데 고갱이 말년에 그 사기당한 걸 알아갖고 거의 이거 같죠.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문명학자들이 전문가이지만 재산이 없었어요? 아니요. 다 재산 갖고 있고 뿌리치고 놓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 여인들이 막 백인 들어오니까 속된 말로 프리섹스를 했어. 알고 보니까 왜 그랬어요? 돈 바라보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그런 사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는 왜 문명이 못 피운 거예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내추럴 라이트를 인정하지 않는 너네들이야말로 인간을 지금 맨날 이불은 휴머니즘이라고 떠드는데, 너네는 절대 휴머니스트들이 아니다. 너네들이 휴머니즘은 너가 왕이 되고 너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이지, 휴머니즘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즘은 이 내추럴 라이트에 대한 근본적인 게 있고, 내추럴 라이트는 뭐 이 사람이 난 기독교인이 아니라서 여기 기독교 사회 왔지만, 그렇지만 뭐 이 절대적인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네오콘의 대부가 된 거는요, 이 사람이 이제 학교에서 유명해진 거는 미국도 이런 정치 철학 같은 걸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유명대학에서 정치 철학 자체 강좌가 없어집니다. 수강 신청을 안 해. 어렵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박사길 따기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독일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선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독일어, 라틴어, 심지어는 영어,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까지 다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와서 고전을 할 때 이 사람은 못당한 게 뭐냐면, 너 이거 읽어봤니? 그걸로 이제 싸운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 강의가 얼마나 했냐면은, 시작해서 끝나냐면 뭐 16학기 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밑에서 박사를 내면 장난이 아니고, 그리고 수강 시작 아무나 못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너 혹시 헬라어만 읽니? 못 읽어? 그러면 그거 배워갖고 다 맞게 와. 뭐 이런 식의 선수인데, 굉장한 이제 미국의 그 지적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과하게 해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도전한 사람들이 이제 토미스트들이라고 있어요. 이제 캐톨릭 신부들. 왜냐면 사실은 이 고대 철학을 공부한 그룹이 없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원전을 근데 나왔던데 읽어본 놈이 없잖아. 그 원전을 읽어본 게 이제 그 수도사들이나 좀 있고, 이제 그래서 미국의 양대 산맥을 이루어버렸어요. 사실 미국에서 좀 그리스 고대 철학의 양대 산맥은 이제 캐톨릭 중심의 이 토미스트, 토마스 아퀴나스 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스트라우시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학의 주요 대학에서 정치 철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스트라우시안 아니면 아까 토미스트들이에요. 그래서 다 이 사람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가르쳐서. 근데 하여튼간에 이러면서 이런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얘기해요. 오늘 얘기 다 이해 못 해주는데, 이런 흐름이 있다면 막연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아까 추천한 책에서 다 못 읽어도 일장은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잠깐 그 전에 보수주의가 뭔지, 전통주의가 뭔지 몰랐는데, 그거 하는 사람들 굉장히 무식한 그 노인네들이 많은 소리를 들었는데, 굉장히 강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뭐 레오 스트라우스 같은 경우는 뭐 웬만한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철학자들이 상대가 안 돼. 너 읽어봤니? 뭐 안 읽어봤죠. 이 사람 뭐 잠깐 쉽게 말해서 뭐
뭐 구약부터 쫙 뭐 다 읽고 공부하고 해석한 사람이에요. 앉아갖고 도 닦듯이. 그다음에 뭐 악파 말한 커크라든지 이런 이제 대가들이 나타나면서 첫 번째 이걸 준 거예요. 보수주의는 굉장히 지적인 거다. 거꾸로 어려워서 내가 모르는 거지.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거다. 그래서 좀 공부해보자. 이런 분위기로 50년대 깔아놓은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대중은 좀 무시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대중을 원래 선천적으로 안 좋아하니까 대중 메스. 아까 레오 스트라우스가 대중 좋아하겠어요? 우리는 소문 남은 랩런트들 앉아갖고 대신 공부 열심히 하자. 저 무식한 좀비들하고 우리 놀지 말자. 그 다음에 아까 정신적 귀족들. 난 당당해. 그 다음에 당당하게 쓰는 거. 난 당당해. 내가 조금 왜 좀 맛있는 스테이크 먹는다고 해서 내가 걸려. 난 대신 필요하면 내 목숨을 던질 거야. 이런 사나이들이 나타나서 받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런 보수주의도 없죠. 조금 욕하면 다 도망가 버리지. 그래서 이 두 번째 흐름이 나타난 거예요. 아직은 보수주의가 아니에요, 미국에. 이제 하지만 아까 말 경제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그룹이 나타났고 이제 철학적으로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5명이에요. 근데 5명 중에서 주류가 된 거는 이게 실력이 아니라 잠깐 미국 철학에서 주류가 된 거는 러시아 커크예요. 그리고 스트라우스는 나중에는 네오콘의 사상적인 주류 되고 3명은 그 바닥을 깔아줘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잠깐 제가 약간 비유를 할 때 거친 말하는 거는 방송도 이건 오해 나와요.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